예, 반갑습니다. 대종경 교의품 5장을 가지고 이론상 수행의 핵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 이 3단계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할 수 있죠. 견성, 이론상의 진리, 우리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견성, 볼견자죠. 깨달아서 보는 것. 그리고 양성, 내 안에서 그 이론상의 진리가 배양되는 것, 양성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밖으로, 이제 속에서 실천이죠. 안에서의 실천인 양성. 그리고 밖으로의 구체적 실천인 솔성,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 3단계가 그대로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 이 공부의 3단계이기도 하지만요. 경지의 3단계이기도 합니다. 견성의 단계, 양성의 단계, 솔성의 단계. 자, 요걸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대종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이 다 하나로 통하니까 대종경에서 이 3단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종경이니까 이제 대종사께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의 진리는 이제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이제 수행으로 합니까? 어떻게 닦습니까? 하니까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죠. 어떻게 공부할지 그 표본이 된다. 그래서 이 이론상을 표본으로 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라는 용어가 이 온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죠. 이 채받다는 걸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진리를 자신의 본성으로 삼음. 지금 여러분의 본성이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이론상의 진리 핵심, 이 천지팔도, 천지의 우주에 있는 이 대도, 우주의 팔도가 여러분 본성이신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량한 사랑이 자동으로 터져 나오나요? 본성이라면 터져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의 기본값이어야 돼요. 근데 내 기본값이 탐진치라는 건 알겠어요. 왜? 탐욕은 자동으로 터져 나와요. 분노는 자동으로 터져 나와요. 어리석음은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데 천지팔도가 터져 나오더냐 이거죠 지금. 그게 채받는다는 겁니다. 본받는다. 요즘 우리말로 본받는다예요. 본으로 삼는다. 내 본체로 삼는다. 진리를 내 본체로 삼았으면 내 안에서 자동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탐진치 나오는 것처럼 자동으로 발동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팔도라는 거를 명상도 하고 정신수양도 하고 경전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알아냈다 하더라도 내 본성으로 그게 터져 나오느냐, 자동으로 터져 나오느냐, 내 기본값이 바뀌었느냐, 탐진치보다 천지팔도가 내 더 근원적인 기본값으로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양성 과목입니다. 견성 과목에서는 본성을 받느냐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았느냐. 양성의 핵심은 뭐죠? 채받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수호하고 있느냐예요. 내 본성으로 수호하고 있느냐. 내가 항상 챙기고 있느냐. 수호하다는 건 챙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천지팔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늘 챙겨져 있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걸 직관하고 계십니까? 늘? 그래서 밖에서 어떤 경계를 만나건 천지팔도가 터져 나오십니까? 천지팔도가 먼저 터져 나옵니까? 탐진치가 먼저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오더라도 둘 다 기본값이긴 하니까 탐진치는요. 뭐 누가 노력 안 해도 터져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천지팔도가 터져 나오느냐. 이게 진리를 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인격이 바뀌죠. 인격이 양성된다는 건요. 밖으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 양성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양성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채받는다. 그래서 인격을 배양한다는 건 이제 밖으로의 실천을 말합니다. 솔성이에요. 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건 이제 깨달아 안 거죠. 천지팔도가 내 수행의 표본이다. 견성, 이 부분이 지금 견성이라면 양성 그리고 솔성입니다. 밖으로 실천까지 이루어져요.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3단계로 살펴봅니다. 공부 과목으로 말하면 사리연구예요. 그게 이제 견성의 핵심이고요. 공원적으로 말하면 텅 빈 진공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진공의 세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보세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본문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대소유무의 진리고 이론상의 진리라는 거는 왜? 이론상이 이 우주 만유의 근원이죠. 대자리입니다. 우주 만원이요. 이론상의 작용입니다. 소자리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은 이론상에서 우주 만유가 나타났고 이론상의 은혜로 우주 만유가 펼쳐졌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그 안에서 유무, 유무의 순환이 일어나고 유무 그러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순환이냐 선악이냐. 유무, 유무는 선악을 따질 수 없습니다. 변환에서의 유무는 변화에서의 유무는 변환하고 순환하고 이 변화하는 유무는 그냥 그 모든 게 선이에요. 유무, 춘하추동, 생장수장, 생로병사가 펼쳐지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 선이고 또 다른 유무가 있죠. 선은 있게 하고 옳은 것은 있게 하고 나쁜 것은 없게 해야 되는 유무, 선악의 유무. 거기까지 이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천지팔도가 왜 이론상의 또 진리냐라고 하냐면요. 이 대자리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가 밖으로 소의 세계에서 은덕으로 펼쳐지고 유는요. 천지팔도에 맞는 건 있게 하고 무는요. 천지팔도에 안 맞는 건 없게 해야 돼요. 대수유무의 핵심은 천지팔도다. 이게 천지라고 하니까 사은 중에 하나인 천지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죠. 천지라고 읽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우주라고 읽으세요. 우주팔도, 우주대도라고 읽으세요. 우주대도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 천지만물이 시작을 어디서 했죠? 이론상 자리에서. 공적영지 이론상 자리에서 펼쳐진 겁니다. 정도요. 결국 이론상 자리로 돌아가겠죠. 이런 시종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그 현상계 안에서의 시종은 어떨까요? 생으로 시작해서 사로 끝나겠죠. 생사가 돌고 도는 게 시종이고 또 본말이라는 건요. 공적영지 이론상 자리가 본이고 현상계는요. 천지만물은 말이고 현상계 안에서 또 본말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천지만물의 시종과 천지만물 이야기하다가 인간의 문제로 와서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 유무, 순환입니다. 유, 나타났다가 무, 소멸됐다가 유, 나타났다가 소멸됐다. 이게 생로병사. 이 춘하추동이에요. 춘하추동처럼 돌고 도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거는 순환 법칙으로서의 유무라면 인과 보응은 뭐죠? 선악의 법칙으로서의 유무예요. 선은 해야 되고 악은 안 해야 되는데 선을 해놓으면 반드시 그 보응이 생긴다. 악을 해놓으면 반드시 보응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아는데 하시면 지금 사리 연구가 잘 되고 계신 거고 견성에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개념으로만 아는 걸 견성이라고는 안 하죠. 공적영지짜리, 이론상짜리에서 저거를 인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적영지에 이 정신수양이 바탕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전제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작은 정신수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사리연구부터 얘기하냐? 정신수양에 기반해서 정신수양을 끝없이 해나가면서 사막 공부를 하는 중에 사리연구상에서 이걸 알아버렸을 때요. 걸림없이 알아버렸을 때. 대소유무의 진리, 천지팔도의 진리, 한마디로 이론상의 진리를요 깨달아서 정확히 알아버렸어요. 이걸 알려면 정신수양 없이는 안 됩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현존 안에서만 우리는 영지의 직관을 통해서 저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설명 다시 요 다음에 드릴게요. 일단 정신수양을 바탕으로 한 사리 연구에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걸림없이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걸림없이 알아냈다고 해도 성품 자리를 양성하고 진리를 채받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은 아니에요. 견성이지. 견성과 양성 구분하세요. 견성은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견성만 해도 어쩌겠어요? 견성만 해도 어떻게 살까요? 견성만 해도 백전백승을 해요.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와 있는 옳다고 하는 거 한 편과 그르다고 하는 거 한 편을 자기가 많은 피하고 법은 지키고 해서 백전백승할 정도의 실력은 생깁니다만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알기만 하기 때문에 옳다고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성의 단계는요. 일상수행 요법을 만약에 실천하더라도 양성의 단계는 옳다고 알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채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성의 단계까지 이르면 견성만 이루어서는 원불교에서 법광항마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법을 억지로 지킬 수 있는 단계지. 그래도 백전백승 법을 안 어기고 지킬 수는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출가의 대원정각을 이루는 출가의부터는 자기 속에서 터져나와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본성이 원한다고 하는 건 이미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본성상 끌리는 건 법이고 본성상 끌리지 않는 건 마인. 자, 다시 해요. 본성상 여러분이 끌리는 건 법이고 끌리지 않고 찜찜한 건 마인 경지까지 가야 여러분이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가의 경지까지 안 가고 견성, 천지팔도를 아무리 걸림없이 알고 대소유무를 걸림없이 알고 참나 안에서 여러분 참나의 현존 안에서 공적영지 현존 안에서 살아가도 아직은 견성 단계입니다. 이게 깊어져서 자동으로 터져나올 때 채받은 단계, 진리를 수호하는 단계, 진리를 늘 챙기는 단계인 양성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 단계에서는 이 텅 빈 공 안에 그래서 공원정 중에서는 공이 다 걸려요. 각 단계마다 공원정이 다 있는데 공으로 대표하는 이유가 이 공 안에 천지팔도의 이론상의 진리가 갖춰져 있는 것을 걸림없이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텅 빈 공 안에 진리가 원만하게 지공무사하게 구족해 있기 때문에 공 안에 또 원정이 다 들어있는데요. 포인트가 공 쪽에 있다. 여기서는 공이 중요하다. 공 안에 텅 빈 공인 것 같지만 그 공성 안에 이론상의 진리가 선명한 걸 깨달아 아는 단계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견성에 이르는 단계다. 이 얘기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말씀은 이론상의 수행이니까 사리 연구 정신 수양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제가 왜 견성 양성까지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대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법에 대한 설명이자 단계예요. 자,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 이 둥그런 이론과 같이 모난데 하나 없는 이론처럼 진리를 원만하게 갖추고 있는 이론처럼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어지고 굽히는 바가 없이 그러니까 원만하게 천지팔도가 어느 이 8개의 덕목들이요 원만하게 어느 하나 찌그러지는 것 없이 원만하게 무량하게 사랑하면서 엄정하게 공정하고 순리자연하면서 동시에 또 항상 광명하게 이치를 알면서 어때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륭을 수용하고 생사에서 해탈해 있으면서 항상 동정간의 무념 깨어서 분별심 없이 움직이면서 항상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밖으로도 이게 이 8가지 덕목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면 사심이 없고 애욕 탐착에 기울어지지 않죠. 치우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두렷한이란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말합니다. 원만구족은 방금 말씀드린 천지팔도의 덕목들이 어느 하나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요. 지공무사는 그게 그대로 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이고 악이 아니다. 지공무사한 이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거다. 양성은 여기서 양성은 뭐예요?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항상 펼쳐지고 있다. 탐진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생들은 어때요? 탐진치를 양성하고 있어요. 날마다. 혹시나 탐욕을 안 일으킬까 봐 또 견물생심 늘 뭔가를 보고 듣고 할 일이 없으면 스마트폰이라도 봐서 견물생심을 계속 탐진치의 본성을 양성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신수양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정신수양을 하시는 건데 요거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정신수양에서 양성이 되는 핵심은요. 정신수양 중에 공적한 중에 영지가 천지팔도의 자성을 반조하고 있어야 돼요. 원만한 자신의 본성을 원만하면서도 올바른데 여기서 원만함을 강조할게요. 정신수양. 원만한 본성을 왜냐하면 밖으로 구현해야 더 올바른 게 되니까 올바름은 나중에 작업치사에서 얘기하자고요. 공원정으로 말할 때는. 한 단계마다 다 있지만 공원정이 원만함을 강조하면 정신수양 중에 텅 빈 중에 원만한 자신의 참된 성품을 반조, 직관하고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직관을 어떻게 합니까? 정신수양 중에 자성반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자꾸 해가지고 자기 자성을 반조함으로써 자기 본성을 확고하게 밖으로 구현해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까지 하나 하면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정신수양할 때는요. 제대로 반조가 안 일어나요. 정신수양하면 뚜렷한 정신이 현존하긴 합니다만 내 안에 있는 천지팔도의 이 자성을요. 바로 반조하고 직관하기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신수양하는 중에 일부가 천지팔도 중에 일부가 자각돼요. 내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데 본래? 내 마음이 본래 그릇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부분이 직관이 되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직관된 걸 모아서 사리 연구로 답을 냅니다. 먼저. 대소유무가 어떻고 이런상 진리가 어떻고 천진만물 시정본말이 어떻고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떻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이걸 분석해내요. 이걸 분석을 다 해낸 뒤에 들어가는 정신수양이라야
정신수양만 하고 있어도 배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개념적으로 완벽히 분석하고 명상에 들어가야 내 안에서 함양이 되고 배양이 되고 체가 받아지지, 이치를 모르고 명상만 드립다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현상이 안 일어나요. 따라서 정신수양을 설명하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견성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성이라는 거예요. 좀 소통이 됐죠? 이래도 모를 수 없다, 이런 강의를 제가 추구하거든요. 견성과 양성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 사막의 무한루프에 빠지십시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수양을 통해 뚜렷하고 고요한이란 원만하고 조금 더 삿되지 않은 그 참된 마음과 접속이 일어나요.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짜리와 접속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자동으로 뭐가 일어나요? 영지의 자성직관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공적 영지는 진리를 그 지혜의 빛으로, 회광으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지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몰라요? 에고가요. 우리 에고를 원불교에서 계령이라고 합니다. 대령은 알고 있어요. 영지는 대령입니다. 대령은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령이 답을 몰라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계령까지 넣어서 이해해봐야 여러분이 뭐가 양성인지 아세요. 우리 영지는 원래 우주의 진리 천지팔도를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건 좋다 그러고 어떤 건 싫다 그러고 어떤 건 자명하다 그러고 어떤 건 찜찜하다고 하는데, 에고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영지는 답을 아는데 내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진리가 채받아집니까? 이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경계를 만나서 어리석어지고 산란해지고 그릇돼지고 하면 무조건 정산정사께서 뭐라고 그랬죠? 곧장 자성반조 들어가라. 그러면 곧장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반조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성이 반조하게 되면 내 에고한테도 이 소식이 와요. 이 영지가 직관하고 있는 게 것 중에 일부가 이 에고에게, 계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나냐? 정신수양을 하기 전에는 난 내가 욕심나는 걸 성취하는 게 자명했어요. 탐진치가 충족되는 게 자명했어요. 그런데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상태, 삿됨이 없고 원만한 진리 충만한 정신상태에서 반조를 해가지고 딱 느낌을 가져봤더니 어때요? 갑자기 그게 찜찜하게 느껴져요.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아까 그렇게 좋아 보였던, 아까 진짜 천국의 길로 보였던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게 딱 느낌이 오면, 이거 누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에고가요. 에고가 직관합니다. 이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다 살폈습니다. 사리 연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우주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니까 너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가지고 분석해서 천지대도, 천지팔도의 그 진리를 알아내라. 이렇게 알아냅니다. 자명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자, 여러분 견성에 들어갑니다. 정신수양과 자성반조의 기반을 두고 사리 연구를 통해 이 에고의 직관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대소유무와 천지팔도의 이론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 포인트예요. 이 채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르게 알게 돼요. 정확한 판단이 떨어져요. 이건 팩트다. 팩트에 근거한 자명한 진리다라는 건 알게 돼요. 근데 그 자명함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옳다는 건 알겠는데 실천까지 되는 자명함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자명하다, 개념적으로 자명하다는 거지 체험에 기반한 자명함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령이 자성을 늘 직관하며 수호하는 것은 아닌 단계입니다. 늘 천지팔도를 매 순간 직관하면서 수호하는, 내 안에서 항상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기본값이 되는 그런 그 자명함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 진리를 체험하고 이해한 건 맞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이제 실천까지 가능한 자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양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성은, 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서 직관한 걸 바탕으로 분석하다가 이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물론 이제 작업치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계속 실제로 업을 짓는 거 가지고 또 분석해보고 명상하면서 분석해보고 하다 보니 천지팔도가 그게 선악의 표준이네. 인간 12이해의 표준이네. 대소유무의 이치대로 인간 12이해를 분석하면 선악이 딱 떨어지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내가 늘 실천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 자명하지만 나한테 있어서 완전히 자명한 건 아닌 거예요. 왜? 실천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정신수양을 더 하셔야 된다. 틈날 때마다 정신수양을 하시면 이제 진리를 알았죠. 판단까지 하고 정신수양이 들어가니까 자성에서 직관이 되는 게 에고한테 더 명확히 직관이 돼요. 그래서 에고가 영지가 아는 걸 에고가요 정확히 직관해 낼 때 양성이 이루어집니다. 정신수양을 통해 영지의 자성 직관을 계령이 온전히 수용하여 늘 자성을 직관하며 본성으로 삼아 수호하는 단계입니다. 계령의 기본값이 바뀌어버려요. 이때는. 그래서 왜 정신수양만 하는데 양성이 된다는 겁니까? 명상만 하면 양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신수양은 명상인데 명상만 하면 양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정확하게 천지팔도를 개념에 있어서는 딱 떨어지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관이 영지가 원래 알고 있던 게 계령한테 정확하게 직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경계를 만들어 속에서 탐진치 터져 나와요. 탐진치도 중생의 기본입니다. 탐진치 터져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으로 천지팔도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도 나지만 아니란 것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산란해지기도 하지만 고요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란함을 제압해서 고요함을 세우고, 그렇죠? 어리석음을 제압해서 지혜로움을 세우고, 그릇됨을 제압해서 올바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단계가 양성이고 이 다음에 오는 실천의 단계 솔성은요 밖으로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견성 법강항마이죠. 견성이 출가이죠. 양성이 그다음 솔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밖으로까지 선은 반드시 하고 악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원불교의 이 공부 3단계는요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작업치사 이제 뭔 내용 나올지 다 아시겠죠? 또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이런과 같이 둥글게 원만 부족하게 이 말도 있지만 여기 지공무사하게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천지팔도가 갖추어진 자리는요 조금도 사악함이 없어요.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쓸 때요. 마음을 쓸 때 희노애락 일으킬 때 기쁜 일, 뭐 화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생길 때 원근 친소, 나랑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소원한 사람 어떤 경계를 대하든 끌리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지금 천지팔도에 따라 이렇게 더 강조했냐면 뭐 당연히 천지팔도인 줄 아시겠지만 이게 천지보훈의 조목들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쓰신 분이 이미 뭘 생각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뭘 생각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지팔도대로. 천지보훈 조목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지보훈인데 왜 이렇게 그걸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팔도를 부모에게 적용하면은 그게 부모 은혜 보훈하는 거고 천지팔도를 동포들에게 적용하면 동포를 대할 때 무량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순리자연하면서 기륜과 생사에 순응하면서 수용하면서 항상 무념, 동정간의 무념 깨어서 광명한 사리 판단하면서 정성껏 대하는 거 그게 동포은에 대한 보훈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그게 법률을 이게 이 자체가 이미 이 인간사 12의 올바른 선악의 표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법률에 대한 보훈이 돼버립니다. 되시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천지보훈 조목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올바른 일이란 천지팔도 따르는 거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용에. 지공무사하게 이 현상, 육군을 주제해라. 현상에서 작용하는 육군을 경영해라. 주제라는 건 경영입니다. 경영해내면 자 작업치사, 업을 짓되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취한다는 건 유예요. 있게 한다. 사는 무, 없게 하다예요. 작업치사란 말이 다른 말로 작업유무입니다. 업을 짓되 선은 유 있게 하고 은혜로움은 유 있게 하고 옳은 거는 유 있게 하고 그릇된 거는요 무 없게 하고 해로운 거는 무 없게 하고 악은 무 없게 하라. 자, 작업치사란 작업유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게 본성을 거느리고 경영하는 솔성이요 거느릴 솔자거든요. 본성을 따를 솔자로 의미하면 본성을 따른다도 돼요. 천지팔도를 따른다도 솔성이고요. 천지팔도의 본성을 거느려 가지고 육군을 경영한다는 의미로는 거느릴 솔자로도 써도 됩니다.
실제로 원불교 저기 경전에 보면 대종경에 보면 대종사님은 따를 솔자를 쓸 때는 아직 보살 단계고 거느릴 솔자를 쓰면 열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세요. 느낌 아시겠죠? 천지팔도를 굴려서 쓸 정도 되면 열애다. 근데 따라가고 있으면 그래도 그건 보살은 된다. 그래서 솔성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올바른 일을 하죠. 사를 배격하고 사를 없게 하고 이 정을 취 있게 하겠죠. 그래서 작업치사에서는 정이 중요하다. 이 정 안에도 보세요. 공저경지가 천지팔도의 진리에 따라 천지만물을 펼쳐낼 때 그 안에서 이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는, 악도 결말을 맺고 선도 작은 씨가 결말을 맺으니까 이쪽으로는 농사를 안 짓고 이쪽으로만 농사를 지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은 취하고 사악하면 버려라 이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 위정척사파 이게 그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작업치사 내용의 다른 말로 위정척사예요. 바른 거는 보호해주고 사악한 건 배척해라. 역사적 의미의 위정척사의 의미는 아닙니다만 파사현정, 사악하면 파괴하고 깨트려버리고 올바름은 드러내라. 지금 그게 작업치사예요. 위정척사, 파사현정. 자, 그 내용이니까 분명히 이 안에도요. 그 올바르게 하려면 천지팔도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원만함이 들어있고 늘 텅 빈 마음, 공의 마음으로, 무념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원정이 여기도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포인트가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작업치사에서는 포인트고 견성에서는 포인트가 공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니까 공이 포인트고 양성에서의 포인트는 얼마나 원만한 천지팔도의 본성을 내가 잘 챙기고 다니느냐니까 원만함이 포인트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지금 이론상을 가지고 수행 얘기를 하다가 사막 얘기로 넘어왔는데 사막 얘기로 끝날 것 같지만 자, 역시 견성, 양성, 솔성 얘기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왜? 이거는 단순한 사막 얘기가 아니라 공부의 단계였거든요. 따라서 이론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견성이요. 이론의 채성, 이론의 그 자성, 본성을 지키는 것, 수호하는 것, 챙기는 것이 양성이요. 이런과 같이 원만하게 실천을 하는 게 아까 올바름이라는 게 또 다른 모습이 원만함이거든요. 올바르게 실천하는 게 솔성인 바 우리 공부의 요도는 아주 그 요점이 되는 도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인데 이 우리 공부의 요도인 이 사막도 바로 이것이요. 견성, 양성, 솔성이 사실은 우리 사막이다. 따라서 또 옛 부처님 말씀하신 계정의 사막도 이것으로 정신수양은 그게 뭡니까? 정신수양은 계정의 중에서 선정이요. 그것이 바로 본성을 배양하는 양성이요. 사리연구는 지혜 공부요. 그것이 바로 본성을 깨달아 보게 하는 견성이요. 작업치사는 예전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이며 그게 본성을 거느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총정리돼 있죠.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로 여러분들 지금 개념이 잘 잡히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한 번 제가 뭐 너무 높아심에 설명 많이 하고 있는데 채성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론의 채성을 지킨다는 거 진리를 자신의 본성으로 삼는다는 소리다. 언제 어디서나 자동으로 발동하게 기본값을 바꿔놔야 된다. 천지팔도가 내 기본값이 되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출가의 경지가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출가의란. 그래서 출가의가 돼야 원불교에서 어떻게 인정하죠? 대원정각. 부처님이 얻으셨다는 대원정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받는 경지는 출가의부터입니다. 깨달음은 얻었어요. 이미 내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내 본성이 드러난 거죠. 사실은. 새롭게 본성이 깔린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안에 천지팔도의 본성, 자성이 깔려 있는데 감춰져 있다가 탐진치 본성만 쓰고 살다가 내 참본성을 찾은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게 진짜 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정산종사께서 이 얘기하신 그 견성의 이제 3단계 얘기랑 연결이 지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견성의 3단계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견성 1단계예요. 원리 깨닫는 거. 진짜 내 본성으로 삼는 게 견성 2단계예요. 양성이. 실천까지 하면서 진짜로 실천까지 하면서 본성을 보면 얼마나 본성을 잘 볼까요? 이게 견성 3단계입니다. 이렇게 1, 2, 3단계로도 얘기할 수 있다. 자료는 계속 나갈 겁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정산종사 법어 생사편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견성의 3단계입니다. 이게 견성의 3단계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시니까 이건 안 쓰시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이건 제가 붙여놓은 설명이에요. 본문은 짧아요. 본문만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 생사라는 이분법이 없고 이원성이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 역시 이원성이 없는 자리. 거긴 어딜까요? 이론상 공적영지 자리죠. 그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게 첫 번째 이게 견성입니다. 생사 문제 해결하려면 생사가 없는 자리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게 견성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이론상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이제 뭐 경전 막 들어오시죠, 내용이. 2단계에서 무조건 채받아 지킨다는 게 나옵니다. 그걸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내 것으로 완전히 삼는 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 이론상 자리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정확히 쓸 수 있으면, 선은 하고 악은 안 할 수 있으면, 진짜로 악은 안 하고 선만 할 수 있으면 그게 3단계입니다. 100% 활용하는 단계. 이 3단계의 이 세 가지 계단, 단계나 계단이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 열애입니다. 열애. 1단계 해결하면 법강항마이에요. 1단계만 해결해도 선악이 뭔지 알아요. 선악의 기준을 알아요. 이론상 자리를 아니까. 선악의 기준을 알아요. 여기서 하나 우리 명심할게. 정신수양을 통해 여러분이 아무리 공적영지를 체험하고 공적영지와 24시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견성은 아닙니다. 왜? 이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화두선 하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명상으로 도전합니다. 참나를 찾으려고. 시공을 초월한 생사도 없는 참나 자리를 찾아서요. 여러분 육군을 굴리는 중에도 동정간에 이 생사를 초월한 그 자리를 항상 보고 살고 항상 느끼고 살아도 아직 견성은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 같으면 꼭 해결된 것 같은데, 깨달아 안다. 깨달아 안다에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죠? 이론상의 진리까지 알아야 돼요. 대소유무의 진리를 안다가 항상 견성의 표준입니다. 정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그 팁을. 왜냐하면 이게 참나 체험하고는 공적영지랑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 내가 견성했나 보다 하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이런 분 대소유무를 모릅니다. 대자리에서 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장 천지만물 육군짜리가 육군의 작용이 공적영지에서 나왔느냐, 공적영지짜리에서 사언이 나오느냐,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꽝입니다. 자, 대소 좀 더 나가요. 유무, 거기서 생로병사가 나오느냐, 이론상짜리에서. 추나추동이 거기서 나오느냐. 자, 순환과 이 변화의 법칙이고요. 다른 거 하나. 그럼 거기서 선악의 기준이 나오느냐,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인지 취사 선택의 기준이 나오느냐, 천지팔도가 선명히 보이느냐, 이겁니다. 천지팔도가 원망 부족하게 갖춰져 있고 공성 안에 지공무사에서 그대로만 따르면 선이라는 걸 아느냐,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견성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강항마이가 저 정도로 아니까 법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참나만 알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참나랑 함께 살아요. 하는 짓마다 이상해요. 당신 이상합니다. 아, 나는 참나 상태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참나 상태로 한번 맞아보시면 덜 아플까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을 저질러서 피해를 주고 다니면서 자기는 참나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공부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단순히 그 이론상 자리는 맞는데, 단순히 이론상의 어떤 체험으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론상 자리 안에 대소유무 이치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리연구에 관련된 내용이고 견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연구가 견성이기 때문에 공원정에서 공짜리라 하더라도 공 안에 있는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진리를 알아내야지 견성입니다. 우리 자성이자 우주의 대도인, 나의 자성이 우주의 대도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것부터 알아내야 돼요, 자기가. 시공 초월한, 생사 초월한 자리를 만나보니까 내 자성이 그대로 우주 대도더라 하는 걸 알아내고, 거기서 이론상의 진리인 대소유무 천지팔도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다.
이거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거다. 그러나 아직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제가 좋은 말 다 썼더니 너무 깁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채받아 수고하는 구경의 깨침은 아닙니다. 아직 자동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진리예요. 근데 내가 안 지켜요. 가능하시죠? 중생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견물생심이에요. 아, 요건 안 되네. 거기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만구조간 이론상의 진리 자성을 늘 직관하면서 채받아서 수호할 수 있다. 이러면요, 이 정신수양을요, 딱 시간 내서 하는 정신수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시선. 무시로 정신수양이 이루어지니까 동정간에 항상 자신의 본성이 직관되고 이대로 안 하면 찜찜한 경지까지 간 겁니다. 이게 양성이에요. 이게 출가위, 대원정각이 이루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의 진리 자성을, 이론상의 우주적 진리이자 나의 자성인 그 자리를 천지팔도죠. 실천에 옮겨서 능히 생사유무 변화를 자기가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주체적으로 경영해야 됩니다. 육군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사의 해탈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리 연구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리 연구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명상 정신수양과 겸해서 하시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그 계문이나 일상수행요법, 저는 일상수행요법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최고의 핵심 강령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공부에. 거기에서 법을 지키고 거기엔 법과 마가 다 소개돼 있어요. 아니 어리석지 말고 이렇게 지혜로우라 그러면 어리석음이 마요, 지혜로움이 법이죠. 원망생활 하지 말고 감사생활 하라 그러면 원만생활이 마요, 감사생활이 법이죠. 못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면 못 배운다는 게 마요, 잘 배우는 게 법이죠. 거기 나온 9개 조의 법마만 정확히 잘 지키면 원래 법강학마에서요,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게 모든 일에서 백전백승이면 이미 열애입니다. 제가 경전 분석하기로는 일상생의 요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풀어요. 그 구절을. 왜 그게 그렇게 풀리는지 나중에 제가 법강학마이부터 쭉 한번 풀어드릴게요. 법마상전부터 풀어드릴까요? 쭉 풀어드릴게요. 그게 왜 거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 뭔가, 그 법이 사정할 때 그 법이 뭔가. 근본적으로는 요 일상생의 요법입니다. 거기 안에 법과 마가 다 나옵니다. 그거 지키실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백전백승해도 견성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출가위를 가면 뭐라고 써 있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법 만들어낸 실력과 그 정해진 일상생의 요법을 억지로 지키는 단계는 다릅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요. 이론의 진리 76절에요. 한우란 한이치에 있는 글입니다. 정산종사 말씀이세요. 견성의 3단계가 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걸 깨치는 것이 1단계예요. 있고 없음이 함께 빈 자리를 깨치는 것이 2단계다. 겨우 정리됐는데 다시 힘들어지시죠? 이게 또 맛이죠. 경전이 만만하면 재밌나요? 쉬운 것에 또 맛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거 이해했을 때 그 맛은 또 아주 죽이죠. 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 이론상 자리를 깨치는 게 1단계요. 유무가 함께 텅 빈 구공한 자리, 유무가 구공하다는 소리. 있음 거 없음이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깨치는 게. 그럼 요게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밑에 한번 보시죠. 또 유무를 두루 갖춘 자리를 깨치는 것이다. 3단계다. 유무를 능히 갖추고 굴리는 자리가 3단계입니다. 느낌 오세요? 이거 엄청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가 이거 정확히 푸는 분 못 봤어요. 왜냐면요, 있고 없음이 함께 빈 자리가 이 텅 빈 자리인데 이거 진공 자리거든요. 진공 자리가 2단계고 묘유 자리가 3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또 1단계 뭐야 이거죠? 몽공이야 이건.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자, 이게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자,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원불교 경전 중에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진공자리죠. 진공인데 텅 비어 있기만 할까요? 진공인데 진짜 진공은 그 안에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공 중에 자 공적한 중에 영지가 있어서 그 영지가 천지팔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 저는 이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냥 텅 빈 것도 진공인데 텅 빈 중에 유와 무, 천지 만물을 만들어낸 유와 무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낼 있음과 없음을 통해 천지 만물을 만들어낼 원만구족한 공정한 진리를 자성이 품고 있어야 진짜 진공이죠. 이게 이론상 진리에 보시면 진공, 이게 공적 영지가요. 공적 영지가 선명하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가 진공입니다. 묘유는요. 이게 지금 밖으로 터져 나와서 진짜로 생사유무의 세계, 생멸거래의 세계를 만들어내면 묘유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의 3단계인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산정사께서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1단계는 텅 빈 이 공성을 깨닫고 그 안에 천지팔도가 있다는 진리만 아는 정도고요. 2단계는 뭐예요? 진짜 진공 상태예요. 진짜 진공. 천지팔도를 자신의 본성으로 삼고 있는 상태의 진공. 이해되세요? 유무가 다 없는 자리를 진짜로 깨닫고 있는 진공이라는 건요. 천지팔도를 다 품고 있는 진공입니다. 이게 밖으로 터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무에서 자유자재죠. 천지팔도로 현상계의 변화를 경영합니다. 선악을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그 자리만 알아요. 공적영지에는 안주해 있는데 천지팔도의 그 대소유무 이치는 깨달아 아는 정도지 자기 것으로 삼은 경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있고 없음이 함께 진짜 빈자리, 진짜 텅 빈 자리라는 건 진리로 꽉 찬 자리예요. 동시에. 요걸 못 읽어내면 요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 텅 빈 자리 나왔는데 또 뭘 더 깨달아? 앞에는 그냥 마음법이 하나가 돌아간 자리라고 했으니까 텅 빈 중에 천지팔도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고 이 자리는요. 진짜로 자신이 정신수양 중에 텅 빈 중에 영지로 천지팔도를 품고 있어야 돼요. 유무는 없지만 유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바로 어떻게 해요? 유무를 펼쳐내요. 능이 능무, 능이 있고 능이 없애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럼 이제 밖으로 현상계에서 유무를 선악을 경영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견성의 상당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은 똑같아요.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 자성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는 경지고 구경의 깨침은 아닙니다. 견성자리고 이 공원정 중에서 공을 깨달은 자리고요. 그러니까 공 안에 원만하게 진리까지 있음을 알고 있어야 그게 양성이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체화돼 있잖아요. 체받았잖아요. 있음과 없음의 변화에 시공을 초월한 근원인 원만구족한 성품을 회광반조하며 수호하고 있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 보시면 돼요. 정전에 있는. 거기에 진공할 때 이미 천지만물을 품고 있는 진공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진공이고 여기는 천지만물을 품고 있는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어떻게 돼? 밖으로 유무의 세계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영지가 안으로 원만구조간 성을 반조하고 있으면서 안으로 원만한 천지팔도를 보고 있으면서 밖으로 능히 있음과 없음의 변화를 지공무사하게 경영해버려요. 공정하게 경영합니다. 자, 텅 비어있고 원만한 공을 말하고요. 원만한 자성을 직관하는 공을 말하고 여기는 이 지공무사한 이 공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설명해 주셨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이해되시면요. 지금 뭐 견성의 3단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견성, 양성, 솔성의 3단계가 들어있고 법강항마에서 어떻게 출가해가 되고 어떻게 열애가 되는지 원불교의 이 법이 단계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법이 나와 있고 그렇죠. 공부법이 삼학이라는 공부법이 나오고 견성의 3단계라는 공부의 경지가 어떻게 하나로 꿰져 있는지가 나오고 거기서 이 원불교 이 법의가 나온다는 거. 이게 다 하나로 아주 치밀하게 꿰져 있다는 게 자명하게 꿰져 있다는 게 이 원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명한 진리는 우리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구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죠. 어디로요? 깨달은 사람들의 세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원을 펼치려면 요 공부의 3단계, 수행의 3가지, 그렇죠? 그리고 이 깨달음의 이 3단계, 견성, 양성, 솔성, 요거를 우리가
명심하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